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롯데 관광개발과 호텔신라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전에 오늘 제가 롯데 지주와 롯데 제과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 일단 롯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롯데 관광개발에. 근데 롯데 계열사는 아니다. 롯데 그룹 산하의 계열사가 아니다라는 거 명확히 좀 하고서 이야기를 해보겠고, 이 롯데 관광 개발의 경우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보시면 기업인으로 해서 요 분이 이제 회장으로 있는데요. 회장으로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요 배우자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빠가 신겼고, 그러니까 이 배우자분이 롯데와 그 가족 관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기업 자체는 롯데그룹에 속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과거 이 롯데 그 심볼 마크를 가지고도 왜 쓰냐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다툼도 있었던 그런 역사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롯데가 나중에 그 심볼을 현재는 바꿔서 지금 바꾼 상황이고, 롯데 관광개발도 그 이후에 해당 과거 롯데 그 심볼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 부분이 있고, 하여튼 롯데 관광개발이 롯데의 계열사는 아니다라는 거는 명확히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롯데 계열 그룹주의 경우는 당분간 안 보는 게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관광개발과 호텔신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롯데관광개발과 호텔신라 모두 다 여행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여행과 관련된데 약간의 미묘하게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한 부분인데, 일단 1차적으로 오늘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주가 흐름과 또 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과 주가 흐름 자체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바로 한 장의 이미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지금 공매도 금액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옆에 지금 잘린 부분인데 비중으로 해서 조회를 한 거예요.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의 그런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이 1위, 그 다음에 호텔신라가 2위였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롯데관광개발은 현재는 코스피 200에 속한 종목은 아닌데, 과거 코스피 그 공매도가 되던 시절에 그 공매도가 많이 됐던 잔량이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호텔신라는 최근에 급락 나올 때도 그렇고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많이 있었던 가운데서 잔고가 쌓여있던 가운데서 공매도 비중이 높아져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공매도 비중이 9%가 넘고 호텔신라가 7%가 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어서, 그러면 오늘 어쨌든 나스닥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있었고, 우리 증시야 어느 정도 최근에 조금씩 일부 종목들에서는 있어 왔던 걸로 보이는 가운데서 이 종목들 역시나 오늘 공매도에 그런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도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재미난 특징은 일단은 시가가 떠서 두 종목 모두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시가 뜨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버텼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부분이고, 호텔신라도 보면은 호텔신라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면서 거의 지금 V자로 올라온 부분이고, 요 120과 60 이동평선 뚫어버리면서 지금 양봉을 만들어낸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분봉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도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동일한 흐름에서 2시 때 흐름에서 치면서 올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롯데관광개발도 이렇게 2시 넘어서, 그 다음에 호텔신라도 2시 넘어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여행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엮일 수 있는 부분의 종목들이기도 하고, 여행 레저, 그리고 또 추가로 공매도가 코스피에서 비중이 많았던 1, 2위 종목이라는 점으로도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오늘의 이러한 그 흐름이 결국 그런 공통점에 의해서 움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공매도에 대한 그런 쇼커버링성 매수만으로 여기가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 그 쇼커버를 좀 더 자극한 명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분이. 어떤 명분이냐? 이 중국에서의 뭔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중국이 지난 토요일에 제로 코로나에 대한 지난 주에 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의 출구 전략이 좋죠.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기대감 가지면서 움직였다가 토요일날 완전히 그거를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그 중국 당국이 그래서 결국에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를 할 거냐라는 거죠, 중국이. 그런 마인드. 그리고 또 추가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밀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방역이 일부에서는 강화되긴 하겠으나 결국에는 풀어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제로 코로나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에 지금 시진핑의 그런 공동부유를 해내기 위하려면, 공동부유 주장하는 걸 만들어내려면 결국 내수를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수를 살리려면 제로 코로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중국 같은 경우 가장 코로나가 처음 우한에서 시작이 됐고, 당시에 우한에서의 그런 코로나의 경우는 치사율이 5%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센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포감을 갖고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서도, 현재의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치사율도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최근에 폭스콘 애플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도 갇혀있다가 탈출을 하는 그러한 액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이 시기에 무엇이 나왔냐라는 거죠. 무엇이 나왔길래 공매도의 그런 쇼커버성 심리를 자극했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국이 아까 이야기 드린 제로 코로나에 대한 유지를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결국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점점 약간씩 푸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그게 오늘 조금 드러났다는 거죠. 이게 뭐냐? 정밀방역 세부 조치라고 해서 지금 발표가 된 부분인데, 결국 이 격리에 대한 부분은 원래 밀접 접촉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입국 격리에 대한 부분을 7+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5+3일로 이틀을 단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격리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입국 격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그런 격리들을 이틀이라는 기간을 단축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당장 유지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행동 자체는 뭔가 변화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기대감들, 호텔신라의 경우는 과거 호텔신라 주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 호텔업이잖아요. 호텔업인데 면세업 쪽으로 사실상 움직임이 나왔고, 그랬다가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호텔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면세 쪽이 안 되면서.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중국의 보따리 장사들이 와서 물건들을 면세점에 많이 사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형성된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카지노 있죠. 카지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카지노 산업 자체에서도 3분기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턴에 대한 확인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준 부분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여행 레저 관련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해제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과 다만 물론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서 움직였던 측면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움직임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코스피 내에서 공매도 비중이 많은 1, 2 종목이라는 거, 1등, 2등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자극을 하는 데는 결국 중국의 행동 변화에 따른 부분이 영향을 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 이틀 조정에 대한 부분 중에 특히나 이 고위험 지역에 대한 격리
입국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격리를 7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하는 부분이 발생을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입국자 비행기 탑승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PCR 검사를 2번을 했던 부분인데 한 번으로 좀 검사를 단축을 하는 부분도 발생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입으로는 제로 코로나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조금씩 변화를 보여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감지된 부분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해서 오늘 움직임이 나온 호텔신라와 롯데 관광개발이고, 또 추가로 여기서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향후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으로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진 않았어요. 기관 중심으로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호텔신라에 있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부분을 다 해결을 했는데, 요 음봉 있죠, 요 음봉을 해결해주는지 여부도 같이 뭐 바라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월요일날 바로 뭐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지금 망가졌던 호텔신라의 흐름을 좀 더 회복을 하면서 안전하게 뭔가 구간을 잡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미 이렇게 쭉 빠지다가 한번 이렇게 돌려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음봉으로 뭐 쉰 다음에 다시 한번 120 이동표에서 위로 올라오는지, 그래서 120 이동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두 개에 대한 내용의 움직인 내용과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본 영상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또 무료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